네,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제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편지를 쓰든지 그래야 될 텐데, 이런 이 공개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 개인적인 생각만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심경일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된 형태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처음에는 깜짝 깜짝 만남을 하다가 결국은 한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참담한 심경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참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연민의 정을 금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개인적으로 좀 참담하고 그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위상과 체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설사 엊그저께 있었던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정말 참담한 심경을 느꼈다면 앞으로는 이러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왜 참담하냐? 첫째요, 이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도 관계가 있는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완전히 그냥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과 북한 간에 무슨 쇼 비슷한 것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즉 우리나라 대통령은 완전히 그냥 배제되어 있는 거,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또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담한 심경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우리 문제를요 미국한테다 맡겨놓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이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만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당사자 아님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런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 우리가 용인할 겁니까? 용인해야 됩니까? 또 용인할 겁니까? 우리는 미국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인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사실상 판문점에서의 그 트럼프 김정인 만남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아주 관계가 좋아졌다, 이것을 선전한 겁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용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거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언론에서는 마치 그 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실무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 하는데요.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당장 인정하자고 말하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이런 지금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났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겨레 신문. 트럼프 비핵화 단어 안 써. 트럼프 비핵화 단어 안 써. 이게 한겨레 신문의 이 3면 머리빗입니다. 이 안 쓴 거를요, 비핵화라는 단어 안 쓴 거를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이고, 이게 내가 이 표현이긴 한데, 이 친북 인사들의 생각입니다. 이른바 이 주사파들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대는 지금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끌려다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통령인데, 아무리 저보다 좀 나이가 적다 하더라도 말 함부로도 할 수 없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사파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닙니까? 우선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참담한 심경을 먼저 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결정된 바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판문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임을 내가 확실히 해주고자 한다. 뭐 이런 투의 말씀을 합니다. 난 딱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그냥 이분 회담에서 배제됐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 북한 핵무기 협상하는데 끼어들고 싶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이번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참여하지 마시오. 뭐 말은 이래 안 했겠지만 말하면 협상 결과가 그랬겠죠. 이런 말을 미리 좀 밝혀놓지 않으면 나중에 배제되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밝혀놓기는 했는데 그 밝힐 때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명식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저는 이것도 역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심경에 대해서 정말로 동정심을 갖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두 사람이요, 그냥 1시간 동안 그 판문점 자유의 집, 그것도 우리 쪽 자유의 집에서 회담할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뭐 옆방에서 기다렸다면서요. 얼마나 초라한 신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정말 참담함을 정말 엄청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이요, 기분상 참담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이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푸대접을. 그리고도요, 그 두 사람이 회담 끝나고 나서 나왔을 때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또 그 뭐 심지어는 뭐 포옹 비슷한 까지도 해가면서 말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또 중요한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참 트럼프라는 사람이 쇼를 잘하는 것인지 그래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든지 끝나고 나서 우리 보도에 하면 다른 그 수행원들을 나가게 하고 통역만 남은 상황에서 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귓속말로 한 몇십 초, 한 40초 동안 아마 얘기한 모양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청와대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전달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막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그 뭐 전달받았겠습니까 그게? 전달 못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 전달 받는 것도 그 자체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정말요 정말 아주 창피스러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로 창피스럽습니다. 제가 그제 깜짝 쇼 만남한다는 말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을 농락하지 말라 하는 이런 글도 쓰고 또 이 유튜브 방송도 한 일이 있는데 제가 그래 할 때는 그 내용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그런 만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농락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건 그때 제대로 못 밝혔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한반도, 한민족, 대한민국,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게 뭐 어디 뭐 트럼프한테 노리개 감입니까? 지 멋대로 뭐 만나고 싶다 하면 만나고 말이요. 이래 하는 겁니까 이게? 난 그거가 정말로 기분 나빴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 되면요. 우리가 그 판을 깨야 됩니다. 이런 이 쇼를 하도록 말이요. 그리고 또 이 쇼가 말입니다. 또 마침 또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전 세계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최대 당사자는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배제된, 그것도 아주 초라하게 배제된 이런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가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대는 우리말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렇게나 전 세계적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요, 이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 비난이 틀린 거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 옛날에 사대주의 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요, 이건 사대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없는 거요. 우리나라는 사대주의는 그래도 내가 있고 뭐 남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대주의가 아니라 이는 완전히 내가 없어져 본 거예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걸핏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이 말은 또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로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해방 후에 우리가 분단도 되고 제대로 이렇게 이 국가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이 해방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대로 정상국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또 이것은 또 역사에서 얻어야 할 소중한 교훈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해서 해결된다면 이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그 중요한 문제를 만날 그냥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해결해 놔놓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한테 큰 소리 치며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점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해서요, 당당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그런 모욕을 듣고도요, 오히려 그 모욕을 합리화해주는 변명이나 우리가 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를 말하면, 첫째, 북한 핵 문제 최대 당사자는 한국이다, 이게 남한이다 이거야. 두 번째, 그렇잖아도 당신네들은 걸핏하면 우리 민족끼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이거야. 그 다음에 당신네들은 걸핏하면 미제국주의자라고 그러지 않냐 이거야. 왜 그때 그 미제국주의자하고 대화하고 우리 민족의 중요 당사자인 우리 남한하고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그런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문재인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도 깊이 반성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정말로 반성 정도를 넘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번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또 뭐 전달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혹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 뜻을 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전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저 장기표 개인의 뜻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꼭 좀 전달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좀
확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